33년 만에 버려진 아들과 라디오 방송에서 노래를 합니다. 아들도 엄마도 벅찬 감동으로 흐느낍니다. 이들은 어떻게 만나게 singing 되었을까요? emotionally. 어머니는 33년 동안 검은 옷만 입으며 살았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한 통의 전화가 모든 것을 바꿔놓습니다. 지금부터 이야기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이야기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이 어디에서 듣고 계신지도 댓글로 짧게 남겨주시면 반갑게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이야기 시작합니다. 서울대학교 음악대학 교수실 12월 14일 오후 3시 미숙의 손끝이 차갑습니다. 책상 위 사진을 만지작거리는 손가락 끝이 하얗게 질려 있습니다. 30년째 입고 있는 검은색 스웨터, 검은색 치마, 검은색 구두, 매일 같은 색입니다. 마치 자신을 벌주는 것처럼 사진 속 아기의 얼굴을 들여다봅니다. 민준호, 1992년 12월 15일생, 동그란 눈, 작은 입, 웃고 있는 얼굴, 내일입니다. 내일이면 그날입니다. 98일, 중얼거립니다. 퇴직까지 정확히 98일, 입안에 쓴맛이 돕니다. 물을 마셔도 사라지지 않는 그 맛. 30년을 한 번도 떠나지 않았던 유리잔을 집어들었다가 다시 놓습니다. 손이 너무 떨립니다. 물을 마시면 흘릴 것만 같습니다. 창밖으로 겨울이 왔습니다. 나뭇가지들이 앙상합니다. 회색 하늘 아래 찬바람이 불어옵니다. 곧 눈이 내릴 것 같습니다. 미숙은 그 황량함이 자신의 마음과 꼭 닮았다고 생각합니다. 텅 빈 겨울의 마음처럼 노크 소리가 들립니다. 대학원생 지훈이 들어옵니다. 교수님, 혼성 앙상블 곡 정하는 회의 있으시죠? 학생의 목소리를 듣는 순간 가슴이 철렁합니다. 그 목소리가 자꾸 누군가와 겹칩니다. 입술 모양도, 머리카락도, 평생 잊으려 했던 그 얼굴이. 미숙은 학생의 얼굴을 봤다가 금방 다시 내려다봅니다. 네, 금방 갈게요. 대답은 했지만 일어나지 못합니다. 손가락이 팔걸이를 너무 세게 움켜쥐고 있습니다. 손끝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심장이 쿵쿵 뜁니다. 불규칙하게, 마치 누군가 가슴 안에서 벽을 두드리는 것 같습니다. 학생은 뭔가 묻고 싶은 표정으로 미숙을 바라봅니다. 하지만 물어보지 않습니다. 교수님, 괜찮으세요? 괜찮습니다. 정말.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미숙 자신도 느낍니다. 그 떨림이 어디에서 오는 건지 알고 있습니다. 내일이면 33년입니다. 학생이 나가고 나서 미숙은 천천히 사진을 들어 올립니다. 사진 속의 준호는 웃고 있습니다. 아무 죄도 없이 그저 순수하게 웃고만 있습니다. 미숙의 눈물이 사진 위에 떨어집니다. 뚝, 또 뚝. 핸드폰이 울립니다. 윙윙. 정연철의 이름이 화면에 뜹니다. 미숙은 화면을 봤다가 다시 내려다봅니다. 손이 떨립니다. 전화를 받고 싶습니다. 받기가 무섭습니다. 4초, 5초, 6초. 전화는 계속 울립니다. 결국 받지 않습니다. 문자 메시지가 도착합니다. 화면에 글자가 뜹니다. 내일은 중요한 날입니다. 준비되셨습니까? 미숙의 손은 더욱 차갑게 식어갑니다. 핸드폰을 쥔 손에 땀이 맺힙니다. 차가운 땀, 식은 땀. 교수실 창문 너머로 학생들이 지나갑니다. 웃으며 떠드는 학생들. 그들의 밝은 표정이 미숙에게는 너무 멀게 느껴집니다. 마치 다른 세상 사람들 같습니다. 미숙은 다시 사진을 봅니다. 준호. 이제는 38살이 되었을 그 아이. 어딘가에서 살고 있을 그 아이. 자신을 원망하고 있을지도 모를 그 아이.
책상 서랍을 엽니다. 비거. 안에는 오래된 일기장이 들어 있습니다. 1992년 12월 15일. 그날부터 쓰기 시작한 일기장입니다. 첫 페이지를 펼칩니다. 오늘 나는 살인자가 되었습니다. 내 아이를 죽였습니다. 아니, 더 나쁜 짓을 했습니다. 버렸습니다. 일기장을 덮습니다. 천천히 다시 서랍에 넣습니다. 핸드폰을 다시 봅니다. 정연철의 문자가 여전히 화면에 떠 있습니다. 내일은 중요한 날입니다. 미숙은 알고 있습니다. 내일이면 모든 것이 끝날 수도 있다는 것을, 아니면 모든 것이 시작될 수도 있다는 것을. 창밖에 눈이 내리기 시작합니다. 첫눈입니다. 하얀 눈송이들이 회색 하늘에서 떨어집니다. 조용히, 천천히. 미숙은 눈을 봅니다. 그리고 생각합니다. 이 눈이 33년의 죄를 씻어줄 수 있을까요? 현철은 핸드폰을 들었다 놨다를 반복합니다. 40년을 PD로 살았습니다. 수백 번의 인터뷰를 했습니다. 수천 명의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하지만 이 전화는 다릅니다. 손가락이 저절로 떨립니다. 전화를 겁니다. 정연철입니다. 혹시 시간 괜찮으세요? 네, 안녕하세요. 조심스러운 목소리입니다. 마치 깨질 것처럼. 내일 저녁 강남역 근처 카페에서 만날 수 있을까요? 중요한 얘기가 있어서요. 침묵이 흐릅니다. 전화 너머로 영원처럼 긴 네, 알겠습니다. 작은 목소리입니다. 마치 누군가 목을 누르고 있는 것처럼. 강남역 카페. 12월 15일 오후 2시. 미숙은 일찍 왔습니다. 오후 1시 45분. 창가 자리에 앉아 시계를 봅니다. 커피가 식고 있습니다. 한 모금도 마시지 못한 커피. 입술을 가져갔다 놓고 혀가 바짝 말라 있습니다. 손이 떨립니다. 잔을 잡을 수가 없습니다. 문이 열립니다. 현철이 들어옵니다. 회색 코트를 입은 62살의 남자. 미숙은 그를 보는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습니다. 그의 표정이 진지합니다. 마치 누군가의 죽음을 알리러 오는 사람처럼. 안녕하세요. 현철이 앉습니다. 손으로 카페 직원을 불러 에스프레소를 주문합니다.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네, 괜찮습니다. 거짓말입니다. 아무것도 괜찮지 않습니다. 저는 다큐멘터리를 준비 중입니다. 제목은 가족을 찾는 사람들입니다. 미숙의 손가락이 커피잔 주위를 맴돕니다. 쥐었다 폈다. 쥐었다 폈다. 입양아들을 찾는 어머니들, 자신의 아버지를 찾는 성인 자녀들. 그런 분들의 이야기를 담으려고 합니다. 현철이 에스프레소를 마십니다. 천천히. 그리고 계속합니다. 혹시 미숙 씨가 어떤 아이를 포기한 적 있나요? 공기가 멈춥니다. 세상이 멈춥니다. 미숙의 손이 커피잔을 짚습니다. 그리고 떨어뜨립니다. 갈색 액체가 하얀 받침 접시에 흩어집니다. 마치 피처럼. 저는 목소리가 나오지 않습니다. 입을 열었다 닫고 현철은 그녀를 바라봅니다. 35년 전 대학 때 만났던 그 총명한 후배. 지금 그녀의 얼굴은 회색입니다. 아무것도 강요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혹시. 현철이 휴대폰을 꺼냅니다. 사진을 보여줍니다. 38살의 남자. 검은색 셔츠를 입고 있습니다. 마이크를 들고 있습니다. 얼굴은 미숙과 닮았습니다. 매우 닮았습니다. 눈썹 모양, 콧대 각도, 입술 곡선. 이 사람이 누구라고 생각하세요? 미숙은 사진을 봅니다. 손이 떨립니다. 휴대폰 화면이 물렁물렁해 보입니다. 눈물 때문입니다. 모르겠습니다.
이 사람은 박준호라고 합니다. 고아원 출신입니다. 성악 선생님이고요. 그리고 현철이 화면을 넘깁니다. 비디오가 재생됩니다. 음악이 울려 퍼집니다. 그리운 어머니, 단 한 번이라도 보고 싶어요. 미숙은 그 목소리를 듣는 순간 심장이 멈춥니다. 아니, 빨라집니다. 쿵쿵쿵. 가슴 속에서 누군가 벽을 두드리는 소리. 정신이 하얗게 물듭니다. 이건 우리가 찾던 그 사람 아닙니까? 현철의 목소리는 부드럽습니다. 하지만 그 말은 칼날처럼 날카롭습니다. 미숙은 자리에서 일어납니다. 비틀거리며 가방을 짚습니다. 현철이 뭔가 말하려 하지만 그녀의 귀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카페를 나갑니다. 12월의 찬바람이 얼굴을 때립니다. 차갑게, 따갑게. 미숙은 강남역 지하철 입구 계단에 주저앉습니다. 검은색 코트의 여자, 겨울 하늘 아래 혼자. 사람들이 지나갑니다. 빨리, 바쁘게, 출근하는 사람들, 데이트하는 연인들, 쇼핑하는 사람들. 아무도 멈추지 않습니다. 아무도 그녀의 심장이 부서지고 있다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어머니, 그 목소리가 자꾸만 귓가에서 맴돕니다. 33년을 기다린 목소리. 이제 그것이 현실입니다. 미숙은 핸드폰을 꺼냅니다. 떨리는 손으로 현철에게 문자를 보냅니다. 시간 좀 주세요. 제발. 하지만 알고 있습니다. 시간은 이미 끝났다는 것을. 33년의 시간이 지금 이 순간 끝나고 있다는 것을. 눈이 내립니다. 더 세게. 하얀 눈송이들이 그녀의 검은 코트 위에 쌓입니다. 녹지 않고 그대로. 이음 보이스 아카데미. 강남역 8번 출구. 12월 16일 오전 10시. 현철이 문을 밀고 들어갑니다. 피아노 소리가 들립니다. 도레미파솔, 도레미파솔. 반복되는 음계 속에서 남자 목소리가 울립니다. 좋습니다. 이번엔 복식 호흡을 더 깊게 해보세요. 박준호입니다. 38살. 검은색 긴팔 셔츠를 입고 창가에 서 있습니다. 햇빛이 그의 옆 얼굴을 비춥니다. 현철은 그 얼굴을 봅니다. 그리고 미숙을 생각합니다. 눈썹의 모양, 똑같습니다. 콧대의 각도, 똑같습니다. 입술의 곡선, 모두가 같습니다. 학생이 나가고 준호가 잠시 쉽니다. 현철이 들어갑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정현철이라고 합니다. PD입니다. 준호의 얼굴이 밝아집니다. 그는 손을 내밉니다. 아, 반갑습니다. 제 이야기를 촬영하러 오신 건가요? 그 순간 현철은 압니다. 이 남자가 자신의 어머니를 찾고 있다는 것을. 목소리만 들어도 알 수 있습니다. 그 간절함이. 학원의 작은 사무실. 인터뷰가 시작됩니다. 준호는 카메라를 보며 말합니다. 저는 고아원에서 자랐습니다. 할머니께서 저를 키워주셨습니다. 준호의 목소리가 떨립니다. 할머니는 항상 제게 말씀하셨습니다. 넌 누군가의 소중한 아들이야. 그 어머니는 지금도 널 찾고 있을 거야. 눈에 눈물이 맺힙니다. 저는 할머니의 그 말을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준호가 잠시 말을 멈춥니다. 숨을 깊이 들이쉽니다. 저는 노래를 통해서 어머니를 찾고 싶습니다. 어머니가 어딘가에서 제 목소리를 듣고 목이 메입니다. 저 아이야 라고 깨달아주길 바랍니다. 현철은 카메라를 들고 있는 손에 힘을 줍니다. 떨리지 않으려고. 하지만 가슴은 뜨거워집니다. 곡 하나를 불러주실 수 있을까요? 준호가 고개를 끄덕입니다. 피아노 앞으로 갑니다. 의자에 앉습니다. 건반에 손을 올려놓습니다. 이 곡은 할머니께서 제게 가르쳐 주신 자장가입니다.
손가락이 건반을 누릅니다. 조용한 선율이 흐릅니다. 그리고 준호가 노래합니다. 현철의 눈에 눈물이 맺힙니다. 33년의 세월이 이 노래 속에 담겨 있습니다. 아이를 기다리는 어머니의 마음, 어머니를 찾는 아들의 마음, 모두가 이 노래 속에 있습니다. 준호가 마지막 음을 길게 끕니다. 그리고 눈을 감은 채 멈춥니다. 침묵이 흐릅니다. 그것은 거룩한 침묵입니다. 현철이 카메라를 내립니다. 천천히. 혹시 어머니를 만나게 된다면 뭐라고 말하고 싶으세요? 준호는 오랫동안 생각합니다. 입술을 깨뭅니다. 손을 꼭 쥡니다. 사과하지 말아달라고 하고 싶습니다. 현철이 눈을 크게 뜹니다. 저는 어머니의 사과가 필요 없습니다. 저는 그냥 준호의 목소리가 갈라집니다. 안녕이라고 인사해 주길 바랍니다. 그게 다입니다. 뜨거운 포옹도 눈물도 필요 없습니다. 그냥 인사. 안녕, 내 아들아. 준호가 고개를 숙입니다. 어깨가 떨립니다. 현철이 일어납니다. 카메라를 끕니다. 당신을 알아야 할 누군가가 있습니다. 준호가 고개를 듭니다. 눈이 빨갛게 충혈되어 있습니다. 누구죠? 현철은 대답하지 않습니다. 대신 미소를 짓습니다. 슬픈 미소를. 부동산 중개업소. 같은 날 오후 2시 김상수가 전화를 받습니다. 이음 보이스 아카데미 건물이요? 잠깐만요. 서류를 뒤적입니다. 탁탁탁. 종이 넘기는 소리. 아, 이순희 할머니. 네, 제가 알죠. 그 건물 곧 나올 겁니다. 할머니 연세가 많으셔서 상수의 눈이 반짝입니다. 돈 냄새를 맡은 것처럼. 3층 건물이죠. 강남역 8번 출구. 위치 끝내줍니다. 시세요? 35억도 가능합니다. 아니, 40억도 되겠는데요? 전화를 끊고 상수는 웃습니다. 입꼬리가 올라갑니다. 계산기를 두드립니다. 탁탁탁. 30억에 사서 40억에 팔면 10억이네. 10억? 혼자 중얼거립니다. 미숙의 교수실. 오후 5시. 핸드폰이 울립니다. 문자 메시지입니다. 현철입니다. 라디오 방송국에 나가실래요? 당신의 이야기를 세상에 알릴 시간입니다. 준호를 만나세요. 그 아이가 당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미숙의 손이 떨립니다. 답장하지 않습니다. 대신 서랍을 엽니다. 삐걱. 사진을 꺼냅니다. 준호. 이제 박준호라는 이름을 가진 그 아이. 내가 갈 수 있을까요? 중얼거립니다. 혼자 텅 빈 교수실에서 창밖으로 해가 집니다. 겨울 해는 짧습니다. 금방 어두워집니다. 미숙은 사진을 가슴에 꼭 안습니다. 33년 만에 처음으로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속삭입니다. 사진 속 아기에게. 하지만 사진 속 아기는 대답하지 않습니다. 그저 웃고만 있습니다. 순수하게 아무것도 모르는 채. 서울대학교 병원 유전자 검사실 앞. 12월 18일 오전 9시. 현철이 먼저 와 있습니다. 벤치에 앉아서 손을 모으고 있습니다. 마치 기도하는 사람처럼. 미숙이 옵니다. 천천히. 한 걸음 한 걸음이 무겁습니다. 준호는 아직입니다. 꼭 해야 하나요? 미숙의 목소리가 작습니다. 떨립니다. 확실해야 합니다. 둘 다를 위해서요. 현철이 고개를 끄덕입니다. 복도 끝에서 발소리가 들립니다. 준호가 나타납니다. 세 사람이 처음 한자리에 모입니다. 이 순간이 바로 33년의 끝이자 시작입니다. 안녕하세요. 준호가 먼저 인사합니다. 밝은 얼굴로. 하지만 그의 손도 떨리고 있습니다. 미숙은 고개를 숙입니다.
눈을 마주칠 수 없습니다. 그 눈을 보면 무너질 것 같습니다. 체열실, 차가운 소독약 냄새가 납니다. 알코올 냄새, 병원 냄새, 간호사가 미숙의 팔에 지혈대를 묶습니다. 꽉! 핏줄이 불룩 솟아오릅니다. 따끔합니다. 주사 바늘이 들어갑니다. 붉은 피가 튜브에 차오릅니다. 천천히, 똑똑똑. 미숙은 그 피를 봅니다. 33년 전 이 피가 준호를 만들었습니다. 이 피가 준호를 먹였습니다. 10달 동안 준호 차례입니다. 똑같은 과정, 지혈대, 주사 바늘, 붉은 피, 미숙은 준호의 팔을 봅니다. 그 피를 봅니다. 자신의 피와 같은 색, 자신의 피에서 나온 피, 결과는 닷새 후 나옵니다. 간호사가 말합니다. 닷새, 고작 닷새입니다. 33년을 기다렸는데 이제 닷새만 더 기다리면 됩니다. 박준호의 학원, 12월 19일 오후 3시, 문이 열립니다. 김상수가 들어옵니다. 환한 미소를 띠고, 하지만 그 미소는 가짜입니다. 돈을 보는 미소입니다. 안녕하세요. 건물 매매 관련해서 왔습니다. 준호가 고개를 듭니다. 저희는 팔 생각 없습니다. 목소리가 단호합니다. 아직 얘기도 안 들어보셨는데요? 요즘 이 동네 시세 아십니까? 상수가 서류를 꺼냅니다. 펼칩니다. 탁! 35억입니다. 할머니 혼자 사시기엔 너무 큰 건물 아닙니까? 관리도 힘드시고 나이도 있으신데 나가주세요. 준호의 눈빛이 차갑습니다. 명함이라도 받아두세요. 곧 생각 바뀌실 겁니다. 다들 그러더라고요. 처음엔 안 판다고 하다가 결국 지금 당장 나가주세요. 준호가 소리칩니다. 상수가 명함을 탁 놓고 나갑니다. 문을 3개 닫습니다. 쾅! 준호는 그 명함을 짚습니다. 구깁니다. 휙! 하지만 버리지는 않습니다. 주머니에 넣습니다. 왜인지 모르게 할머니 이순희의 집, 개포동 오피스텔, 12월 20일 저녁 7시, 준호가 찾아옵니다. 할머니,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순이가 안경을 고쳤습니다. 손이 떨립니다. 나이 든 손, 주름진 손, 무슨 소식? 어머니를 찾았습니다. DNA 검사도 했습니다. 순이의 손이 더 심하게 떨립니다. 뜨개질하던 실이 바닥에 떨어집니다. 풀썩. 말이니? 목소리가 떨립니다. 믿을 수가 없습니다. 네. 며칠 후 결과 나옵니다. 하지만 확실할 겁니다. 얼굴이 똑같습니다. 순이가 준호의 손을 꽉 잡습니다. 주름진 손으로, 차가운 손으로, 내 기도가 드디어 응답됐구나. 눈물이 흐릅니다. 순이의 뺨을 타고, 목을 타고, 33년을 기다렸어. 내 어머니를 찾는 날을. 준호가 할머니를 안습니다. 꽉. 근데 할머니. 응? 무섭습니다. 만약 제가 어머니를 실망시키면 어떡합니까? 만약 어머니가 후회하시면. 순이가 준호의 뺨을 쓰다듬습니다. 내가 어떻게 누군가를 실망시키니? 넌 이미 완벽해. 내가 살아있는 것만으로도 완벽해. 하지만 준호의 얼굴은 어둡습니다. 두려움으로 가득합니다. 미숙의 집, 12월 21일 밤 11시. 미숙은 잠들 수 없습니다. 천장을 봅니다. 눈을 감습니다. 뜹니다. 감습니다. 닷새, 아니, 이제 나흘입니다. 일어나서 거실로 갑니다. 창문을 엽니다. 찬바람이 들어옵니다. 준비가 안 됐습니다. 중얼거립니다. 33년을 기다렸는데 왜 준비가 안 됐을까요? 하지만 알고 있습니다.
준비란 게 없다는 것을, 어떤 준비를 해도 그 순간이 오면 무너질 것이라는 것을. 핸드폰이 울립니다. 밤 11시에. 현철입니다. 자고 있었어요? 아니요. 나도 잠이 안 옵니다. 내일 모레면 결과가 나옵니다. 침묵이 흐릅니다. 미숙 씨, 도망치지 마세요. 이번엔 도망치지 마세요. 도망치는 게 아닙니다. 그냥 뭡니까? 현철의 목소리가 날카로워집니다. 무서운 겁니다. 그 애를 보는 게, 그의 눈을 보는 게, 그래서 33년을 도망친 겁니까? 미숙은 대답하지 않습니다. 전화를 끊습니다. 뚝, 창밖에 눈이 내립니다. 또, 22살 미숙, 서울대 음대 3학년, 산부인과 병실, 하얀 천장, 하얀 벽, 하얀 시트, 모든 게 하얗습니다. 아기 안아보시겠어요? 간호사가 묻습니다. 부드러운 목소리로. 아니요. 미숙이 고개를 돌립니다. 벽을 봅니다. 하얀 벽만. 한 번만이라도요. 엄마 품이 그리울 텐데. 안 됩니다. 소리칩니다. 목이 쉰 목소리로. 울음소리가 들립니다. 아기 울음. 크고 또렷한. 세상에 태어난 것을 알리는. 미숙은 귀를 막습니다. 두 손으로 꽉. 하지만 그 울음소리는 손을 뚫고 들어옵니다. 입양 서류 여기 서명하시면 됩니다. 펜을 듭니다. 손이 떨립니다. 글씨가 흔들립니다. 유미숙. 세 글자. 고작 세 글자가 한 생명을 버리는 서명입니다. 현재. 미숙의 집. 12월 21일 밤 자정. 서랍을 엽니다. 삐걱. 오래된 노트. 먼지가 쌓인. 일기장을 꺼냅니다. 손때가 묻은 1992년 12월 15일. 오늘 나는 살인자가 됐습니다. 내 아이를 죽였습니다. 아니, 더 나쁜 짓을 했습니다. 버렸습니다. 그가 살아서 나를 찾을 거라는 걸 알면서 페이지를 넘깁니다. 1993년 1월 1일. 새해가 됐습니다. 하지만 나는 여전히 죽어 있습니다. 33일째. 또 넘깁니다. 또 넘깁니다. 2025년 12월 14일. 사흘 전. 내일이면 33년입니다. 나는 여전히 죽어 있습니다. 만 2053일째. 미숙은 일기장을 덮습니다. 천천히. 그리고 찍기 시작합니다. 한 장, 두 장, 10장, 20장. 바닥에 종이 조각들이 흩어집니다. 하얀 종이 조각들. 33년의 죄가 적힌. 울기 시작합니다. 소리 없이. 어깨가 떨립니다. 온몸이 떨립니다. 현철의 편집실. 12월 21일 밤 자정. 컴퓨터 화면이 파랗게 빛납니다. 준호 인터뷰 영상. 재생. 정지. 되감기. 재생. 어머니를 찾습니다. 현철은 그 장면을 수십 번 봅니다. 수백 번 봅니다. 자르고, 붙이고, 음악을 넣습니다. 문이 열립니다. PD 보조 소연이 들어옵니다. 커피 2잔을 들고. 선배님, 아직도 작업 중이세요? 응. 이거 방송 언제 나가요? 소연이 묻습니다. 아직 모르겠어. 당사자가 결정해야지. 현철이 한숨을 쉽니다. 근데 이 할머니 정말 대단하신 것 같아요. 남의 아이를 33년이나 키우다니. 소연이 화면 속 순이를 봅니다. 대단한 게 아니야. 현철이 고개를 듭니다. 화면에서 눈을 떱니다. 그게 바로 사랑이야. 피가 아니라 선택이지. 매일매일 사랑하기로 선택하는 거야. 소연이 고개를 끄덕입니다. 1995년 봄. 회상. 3살 준호. 고아원 마당에서 놉니다. 순이가 처음 준호를 봤습니다.
60살의 할머니, 남편을 잃고 혼자였습니다. 저 아이는 왜 혼자 놀아요? 원장에게 물었습니다. 입양이 안 되는 아이입니다. 혼혈도 아니고 장애도 없는데 뭔가 사람들이 기피합니다. 순이가 준호에게 다가갔습니다. 안녕? 준호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이 컸습니다. 예쁜 눈. 할머니는 누구예요? 할머니는 너를 데려가고 싶은 사람이야. 진짜요? 진짜야. 할머니랑 같이 살래? 준호가 웃었습니다. 처음으로 밝게 네. 현재 순이의 집 12월 22일 새벽 2시 순이는 잠들지 못합니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봅니다. 오늘입니다. 오늘 DNA 검사 결과가 나옵니다. 하나님, 중얼거립니다. 33년을 기도했습니다. 이제 응답해 주실 시간 아닙니까? 하지만 동시에 두렵습니다. 만약 준호의 어머니가 나쁜 사람이면 어떡합니까? 만약 준호를 또 버리면 어떡합니까? 제발, 눈물이 흐릅니다. 제 준호를 지켜주세요. 미숙의 집, 12월 22일 새벽 4시, 미숙도 잠들지 못합니다. 거실 소파에 앉아 있습니다. 찢어진 일기장 조각들을 봅니다. 핸드폰을 듭니다. 현철에게 문자를 보냅니다. 오늘 병원 못 갑니다. 무서워서 못 갑니다. 미안합니다. 하지만 보내지 않습니다. 지웁니다. 다시 씁니다. 준호에게 전해주세요. 엄마는 쓰레기였다고. 너를 버린 쓰레기였다고. 이것도 지웁니다. 결국 아무것도 보내지 않습니다. 창밖에 동이 틉니다. 천천히. 오늘입니다. 33년을 기다린 오늘입니다. 미숙은 일어납니다. 욕실로 갑니다. 거울을 봅니다. 62살의 여자. 검은 옷을 입은, 눈이 붓고 얼굴이 창백한, 너는 어머니가 될 자격이 없어. 거울 속 자신에게 말합니다. 그럼에도 가야 해. 비겁하게 도망치지 마. 대답합니다. 자신에게 옷을 입습니다. 검은 옷, 또 검은 옷. 병원으로 갑니다. 떨리는 다리로. 서울대학교 병원 유전자 검사실. 12월 22일 오전 10시. 미숙이 먼저 도착했습니다. 봉투를 받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뜯습니다. 천천히. 종이 한 장. 생물학적 모자 관계 99.99% 일치. 세상이 멈춥니다. 확실합니다. 생물학적 모자 관계가 확실합니다. 의사의 목소리가 멀리서 들립니다. 물속에서처럼. 미숙은 복도로 나옵니다. 휘청. 벽에 기댑니다. 다리에 힘이 없습니다. 핸드폰을 듭니다. 현철에게 전화합니다. 99.99%입니다. 목소리가 떨립니다. 제 아들입니다. 준호의 집. 같은 날 오후 2시. 전화벨이 울립니다. 현철입니다. 결과가 나왔습니다. 심장이 멈춥니다. 쿵. 당신의 어머니를 찾았습니다. 전화기를 떨어뜨릴 뻔합니다. 손에서 미끄러집니다. 누구입니까? DNA 검사 결과 99.99% 확실합니다. 준호는 거실 바닥에 주저앉습니다. 털썩. 38년. 38년을 기다린 순간입니다. 언제 만날 수 있습니까? 오늘 오후 5시. 병원 8층 로비에서 전화가 끊어집니다. 준호는 혼자 남습니다. 울기 시작합니다. 소리 없이 38년의 눈물이 쏟아집니다. 할머니 순이의 집. 12월 24일 오전 10시. 준호가 찾아옵니다. 얼굴이 환합니다. 할머니. 문을 열고 들어갑니다. 오, 우리 준호 왔구나.
순이가 뜨개질을 하고 있습니다. 할머니, 어머니 찾았습니다. 준호가 소리칩니다. DNA도 일치했습니다. 99.99% 확실합니다. 순이의 손이 멈춥니다. 눈이 커집니다. 크게 입이 벌어집니다. 정말 손이 떨리기 시작합니다. 뜨개질하던 실이 바닥에 떨어집니다. 풀썩. 할머니, 준호가 다가갑니다. 순이가 비틀거립니다. 휘청. 할머니, 준호가 받칩니다. 순이가 쓰러집니다. 툭. 할머니, 할머니, 준호가 소리칩니다. 119요. 빨리요. 할머니가 쓰러졌어요. 서울대학교 병원 응급실. 오후 1시. 의사가 나옵니다. 하얀 가운을 입은 뇌경색입니다. 준호가 벽에 기댑니다. 힘이 빠집니다. 우측 전두엽에 혈전이 생겼습니다. 응급수술 진행했고요. 지금은 중환자실에 계십니다. 회복 가능합니까? 준호의 목소리가 떨립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어렵습니다. 연세도 많으시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미숙이 달려옵니다. 숨이 차서 어떻게 된 겁니까? 할머니가 어머니 찾았다고 했더니 준호의 목소리가 끊어집니다. 네, 내 탓입니다. 미숙이 말합니다. 아닙니다. 준호가 소리칩니다. 아니라고요. 당신 탓이 아닙니다. 처음으로 소리칩니다. 어머니에게 내가 나타나지 않았으면 할머니는 이날을 기다리셨습니다. 33년을요. 준호가 복도 벽을 칩니다. 쾅. 주먹이 아픕니다. 할머니가 얼마나 기도하셨는데 둘 다 복도에 주저앉습니다. 차가운 바닥에 중환자실 앞 대기실. 밤 11시. 삑, 삑, 삑. 심장 모니터 소리만 들립니다. 계속. 준호는 의자에 몸을 기댑니다. 미숙은 복도를 왕복합니다.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의식은 아직 없습니다. 회복 가능성이 낮습니다. 의사의 말이 귓가를 맴돕니다. 계속. 현철이 옵니다. 커피를 들고 드세요. 미숙에게 건넵니다. 못 마십니다. 억지로라도 드세요. 쓰러지면 안 됩니다. 미숙이 커피를 받습니다. 하지만 마시지 않습니다. 그냥 듭니다. 따뜻함을 느낍니다. 내가 나타나지 말았어야 했습니다. 그만하세요. 현철이 말합니다. 할머니는 이 순간을 원하셨습니다. 준호가 어머니를 찾는 것을요. 하지만은 없습니다. 이미 일어난 일입니다. 부동산 중개업소. 12월 25일 오전 10시. 상수가 전화를 받습니다. 네. 이음 보이스 건물주 할머니가 중환자실이라고요? 눈이 반짝입니다. 그럼 곧 나오겠네요. 금매로. 좋습니다. 준비하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웃습니다. 입꼬리가 올라갑니다. 준호에게 전화를 겁니다. 준호 씨, 저 김상수입니다. 지금 전화할 때가 아닙니다. 준호가 소리칩니다. 할머니 병원비 많이 들 겁니다. 현실적으로 생각하세요. 이 건물 팔면 꺼지세요. 당장. 뚝. 전화를 끊습니다. 하지만 상수는 웃습니다. 곧 전화 올 겁니다. 돈이 필요하면 다들 그렇습니다. 중환자실. 12월 27일 오전. 순이는 여전히 의식이 없습니다. 준호가 할머니 손을 잡고 있습니다. 할머니, 저 어머니 찾았습니다. 정말 찾았습니다. 대답이 없습니다. 근데 할머니는 왜 이러십니까? 지금 할머니가 있어야 하는데, 할머니가 어머니를 만나야 하는데, 목이 메입니다.
미숙이 들어옵니다. 조용히 준호의 어깨에 손을 놓습니다. 제가 죽이는 겁니다. 모두 다요. 그만하세요. 33년 전엔 아들을 죽이고 지금은 할머니를 죽이고 그만하라고요. 준호가 소리칩니다. 할머니는 살아계십니다. 포기하지 마세요. 하지만 둘 다 압니다. 희망이 없다는 것을. 라디오국 스튜디오 12월 28일 오후 7시 55분 준호와 미숙이 도착합니다. PD 보조 소연이 맞습니다. 힘내세요. 잘하실 거예요. 스튜디오로 들어갑니다. 문이 닫힙니다. 쿵. 마이크 앞에 앉습니다. DJ가 준비를 마칩니다. 30초 전입니다. 현철이 유리창 너머에서 봅니다. 손을 모읍니다. 마치 기도하듯. 10초 전. 준호가 미숙의 손을 잡습니다. 5, 4, 3, 2, 1. 빨간불이 켜집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DJ의 목소리가 울립니다. 오늘 저희 프로그램에는 33년을 기다린 모자가 나왔습니다. 준호가 마이크에 입을 댑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박준호입니다. 성악 선생님이고요. 고아원에서 자랐습니다. 목소리가 떨립니다. 그리고 이틀 전 제 어머니를 만났습니다. 침묵이 흐릅니다. 유미숙님, 한 말씀 해주시겠습니까? 미숙의 손이 떨립니다. 마이크에 가까이 갑니다. 저는 목이 막힙니다. 저는 33년 전 제 아들을 버렸습니다. 전국에 그 목소리가 퍼져나갑니다. 그것은 제 인생의 가장 큰 죄입니다. 변명의 여지가 없습니다. 눈물이 흐릅니다. 하지만 당신의 목소리를 듣는 순간 알았습니다. 당신은 혼자가 아니었다는 것을, 누군가가, 할머니께서 당신을 사랑했다는 것을. 준호가 노래하기 시작합니다. 할머니가 가르쳐준 자장가를. 미숙이 계속 말합니다. 그리고 지금 나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너무 늦었지만, 33년이나 늦었지만, 목소리가 갈라집니다. 미안합니다. 정말 미안합니다. 침묵이 흐릅니다. 중환자실 같은 시각. 간호사가 라디오를 켭니다. 순이 곁에 당신을 사랑합니다. 순이의 눈꺼풀이 떨립니다. 미세하게 간호사가 놀랍니다. 선생님, 환자가. 의사를 급히 부릅니다. 순이의 눈이 천천히 떠집니다. 스튜디오 8시 45분. 방송이 끝납니다. 준호의 핸드폰이 울립니다. 윙윙. 병원입니다. 준호님, 할머니께서 눈을 뜨셨습니다. 전화기가 바닥에 떨어집니다. 툭. 중환자실. 밤 9시 30분. 준호와 미숙이 달려옵니다. 숨이 차서 순이가 누워 있습니다. 눈이 떠져 있습니다. 초점이 맞지 않습니다. 흐립니다. 반신불수입니다. 준호가 손을 잡습니다. 조심스럽게. 할머니, 저예요. 준호예요. 순이의 눈이 천천히 준호를 향합니다. 초점이 맞춰집니다. 천천히. 눈동자가 움직입니다. 니. 말이 아닙니다. 신음입니다. 미숙이 반대쪽에서 순이의 손을 잡습니다. 순이의 눈이 미숙을 향합니다. 그 순간 눈물이 흐릅니다. 순이의 눈에서 뇌경색으로 마비된 얼굴. 하지만 눈물은 흐릅니다. 니. 순이가 미숙을 부릅니다. 33년을 기다린 그 이름. 미숙의 가슴이 터질 것 같습니다. 여기 있습니다. 저 여기 있습니다. 순이의 손을 자신의 뺨에 가져다 댑니다. 순이는 아무것도 느낄 수 없습니다. 반신불수니까. 하지만 순이는 압니다.
이것은 어머니의 뺨이라는 것을. 준호는 순이의 반대쪽 손을 잡습니다. 할머니, 제가 찾았습니다. 어머니를요. 순이의 눈이 준호를 향합니다. 고개를 끄덕입니다. 아주 작게, 하지만 분명합니다. 라디오 들으셨어요? 순이의 눈이 다시 끄덕입니다. 제 노래 들으셨어요? 끄덕입니다. 어머니께서 말씀하신 거. 순이의 눈이 더 크게 움직입니다. 눈물이 더 많이 흐릅니다. 미숙이 순이 옆에 무릎을 꿇습니다. 저는 죄인입니다. 33년을 잘못 살았습니다. 하지만 할머니가 있었기에 우리 준호가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순이의 손을 입에 가져다 댑니다. 감사합니다. 정말로, 정말로 감사합니다. 순이의 입이 움직입니다. 니. 다시 미숙을 부릅니다. 준호는 침대 맨 아래 앉습니다. 자신의 엄마와 자신을 키워준 할머니 사이에 33년을 기다린 삼각형. 드디어 완성되었습니다. 12월 29일 오전. 의사가 들어옵니다. 할머니께서 신기하게도 상태가 안정되고 계십니다. 준호와 미숙은 눈을 마주칩니다. 동시에 울음을 터뜨립니다. 뇌경색 확산은 더 이상 진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반신불수도 재활로 개선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준호가 의사에게 절합니다. 깊게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미숙도 절합니다. 함께 현철이 복도 끝에 서 있습니다. 카메라를 들고 하지만 촬영하지 않습니다. 그냥 봅니다. 이 거룩한 순간을. 소연이 옆에 서서 웁니다. 선배님, 기적이에요. 기적이 아니야. 현철이 말합니다. 사랑이야. 사랑이 만든 기적이지. 서울대학교 음악대학 강의실. 3월 15일 오후 2시. 미숙의 은퇴기념 강연입니다. 강의실이 가득 찼습니다. 학생들, 교수들, 기자들. 하지만 가장 중요한 사람들은 첫 줄에 앉아 있습니다. 준호, 그리고 순이. 순이는 여전히 휠체어에 앉아 있습니다. 하지만 눈은 밝습니다. 입은 약간 일그러져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미소입니다. 미숙이 단상에 섭니다. 검은 옷은 더 이상 입지 않습니다. 자주색 드레스, 봄의 색깔. 안녕하세요. 저는 유미숙입니다. 목소리가 떨립니다. 하지만 강합니다. 35년을 교단에 섰습니다. 많은 학생들에게 음악을 가르쳤습니다. 음악의 기술을요.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을 놓치고 있었습니다. 준호를 봅니다. 음악은 기술이 아닙니다. 음악은 사랑입니다. 음악은 우리 안에 있는 가장 깊은 감정을 꺼내는 겁니다. 죄책감일 수도, 후회일 수도, 용서일 수도 있습니다. 순이를 봅니다. 저는 33년을 죄책감 속에서 살았습니다. 그것은 저를 죽이는 음악이었습니다. 하지만 제 아들의 목소리를 들을 때 깨달았습니다. 죄책감도 음악이 될 수 있다는 것을요. 그것이 사랑으로 변할 수 있다는 것을요. 목소리가 끊어집니다. 잠시 멈춥니다. 이제 음악 가르치는 것을 멈춥니다. 대신 사랑을 가르치겠습니다. 제가 놓친 33년의 사랑을요. 그것이 우리가 모두 배워야 할 진짜 음악입니다. 침묵이 흐릅니다. 그리고 박수가 터져 나옵니다. 크고 따뜻한. 준호는 일어나 어머니를 안습니다. 꽉. 이순이 재단 사무실 개소식. 6월 15일 오후. 강남구 신사동 작은 건물. 순이가 가르치던 성악학원 건물입니다. 상수가 제시했던 그 건물. 준호는 팔지 않았습니다. 대신 재단 사무실로 만들었습니다. 미숙은 이사장이 되었습니다. 준호는 음악 프로그램 담당자. 현철은 다큐멘터리 감독.
소연도 보조 PD로 합류했습니다. 개소식에 47 가족이 모였습니다. 재결합된 가족들, 할머니와 손자, 어머니와 딸, 형과 여동생, 모두가 33년, 20년, 15년을 기다린 사람들입니다. 순이는 휠체어에 앉아 모두를 봅니다. 재활로 말이 조금씩 나아지고 있습니다. 여전히 어눌하지만요. 이, 것, 이기, 도, 입니다. 다. 준호가 순이의 말을 잇습니다. 할머니께서 33년을 기도하셨습니다. 이제 그 기도가 47 가족을 위한 기도가 되었습니다. 박수가 터져 나옵니다. 상수가 뒤쪽에 서 있습니다. 박수를 칩니다. 눈물을 흘리며 그는 3개월 전 재단에 자원봉사 신청을 했습니다. 부동산 중개업소는 문을 닫았습니다. 저도 용서받고 싶습니다. 그가 미숙에게 말했었습니다. 미숙은 그를 안았습니다. 우리 모두 용서가 필요합니다. 준호의 집 12월 15일 정확히 1년 후 저녁 7시 미숙, 준호, 순이가 한 테이블에 앉아 있습니다. 밥을 먹고 있습니다. 매우 일상적인 장면. 하지만 이것은 극적입니다. 순이가 밥을 집습니다. 미숙의 밥그릇에 담습니다. 라. 미숙의 눈에 눈물이 맺힙니다. 33년 만에 처음으로 준호는 순이의 밥을 먹기 좋게 덜어줍니다. 순이가 미소를 짓습니다. 우리 네 할머니, 우리 가족입니다. 미숙이 답합니다. 우리 가족입니다. 준호도 말합니다. 준호는 두 사람의 손을 잡습니다. 테이블 위에서 옆방에서는 소연이 설거지를 합니다. 1년 전 PD 보조였던 그녀. 이제는 준호의 아내입니다. 배가 불러왔습니다. 임신 6개월. 순이가 소연을 부릅니다. 소연, 리와. 소연이 옵니다. 배를 안고 순이가 소연의 배를 쓰다듬습니다. 는 네 할머니. 소연이 웃습니다. 미숙도 소연의 배를 만집니다. 우리 손주 중얼거립니다. 처음으로 할머니가 될 수 있습니다. 33년 만에 라디오국 밤 8시 현철이 말합니다. 1년 전 오늘 밤 유미숙과 박준호의 이야기를 방송했습니다. 오늘 밤 그들을 다시 초대했습니다. 미숙과 준호가 들어옵니다. 하지만 이번엔 순이도 함께입니다. 휠체어를 탄 순이. 준호가 마이크에 앉습니다. 1년 전 어머니를 만났습니다. 그것은 제 인생에서 가장 아픈 날이었습니다. 동시에 가장 아름다운 날이었습니다. 목소리가 떨립니다. 이제 알았습니다. 사랑은 완벽하지 않다는 것을요. 사랑은 실수를 포함합니다. 사랑은 죄책감과 용서를 포함합니다. 미숙이 마이크에 앉습니다. 저는 33년을 죄책감 속에서 살았습니다. 제가 받아야 할 벌을 받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검은 옷, 혼자임, 고독. 그것들이 제 벌이라고요. 한번 숨을 쉽니다. 하지만 깨달았습니다. 벌이란 우리가 자신에게 주는 겁니다. 그리고 용서란 우리가 우리 자신에게 주는 선물입니다. 순이가 준호의 손을 잡습니다. 천천히 마이크 앞으로 몸을 기울입니다. 사랑입니다. 다. 짧은 한마디. 하지만 그 한마디는 33년의 세월을 담고 있습니다. 라디오 전파는 전국에 퍼져나갑니다. 어딘가에서 누군가는 자신의 엄마를 생각합니다. 어딘가에서 누군가는 자신의 아이를 생각합니다. 어딘가에서 누군가는 용서를 생각합니다. 공원 벤치 2026년 12월 15일 2년 후
겨울이 다시 왔습니다. 미숙, 준호, 순이, 소연, 그리고 돌이 된 아기, 현철도 함께입니다. 미숙 옆에 앉아서 라디오 파동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현철이 말합니다. 우리 방송 때문에 200가족이 더 재결합했습니다. 순이가 천천히 입을 엽니다. 내 기, 도, 가, 닙니까? 다. 발음이 이제는 더 명확합니다. 오, 리모, 두, 내 기, 도, 입니까? 다. 공원에 해가 집니다. 12월의 해. 차갑고 낮고 빨간색. 하지만 그 빛은 따뜻합니다. 아기가 웃습니다. 할머니를 보며 순이가 아기를 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하지만 행복한 손으로. 미숙은 그 모습을 봅니다. 그리고 웃습니다. 33년 만에 처음으로, 진짜로. 라디오 전파는 계속 흐릅니다. 밤하늘을 통해 어딘가에 누군가에게, 그리고 그 파동은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영원히. 라디오 전파는 멈추지 않습니다. 33년을 기다린 어머니와 아들, 그들을 지켜본 할머니, 그리고 그들을 통해 재결합한 200가족. 이 모든 이야기는 한 통의 전화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용기를 낸 한 사람의 선택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여러분도 누군가의 라디오 파동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용기가 누군가의 33년을 끝낼 수 있습니다. 짧은 글이라도 서로 나누면 큰 힘이 됩니다. 재미있게 들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따뜻한 하루 보내세요.